법원의 판사들은 매 사건마다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려고 노력한다고 있다고 우리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판사들마다 시각이 조금씩 다른 만큼 법원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고개를 젓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서는 장시간 동안 어떤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린 사건들을 모아서 이를 수학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살펴볼 판결 자료는 살인 사건에 대한 사형 판결 여부를 나타내는 판결 자료입니다. 1976년에서 1987년까지 10년 동안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서 발생했던 연쇄 살인사건 혐의로 고발당한 674명의 대상자들을 인종에 따라서 그리고 사형 판결 여부에 따라서 분류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정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 그리고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피해자라고 합니다. 혹은 원고라고 합니다. 피해자, 즉 원고의 인종이 백인과 흑인인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고요. 원고와 반대로 범죄 혐의가 있어서 정식으로 입건되었거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않은 용의자, 그리고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측 당사자를 피고라고 합니다. 피해를 입힌 피고 역시도 흑인과 백인의 인종으로 나누어서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살인을 당한 피해자의 인종이 백인인 경우에 피해를 입힌 가해자, 피고의 인종이 백인과 흑인인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와 가해자 모두 백인인 경우에 해당 사건은 총 467건으로서 이 중 53건의 경우가 사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사형 판결이 날 확률은 11.3%입니다. 사망자가 백인이고 가해자가 흑인인 경우는 사건이 총 48건으로 이 중 11건의 경우가 사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사형 판결이 날 확률은 22.9%입니다. 자, 이제 사망자, 피해자가 흑인인 경우로 가면요. 가해자가 백인인 경우는 사건은 총 16건이 있었지만 사형 판결은 없었기 때문에 0%입니다. 자, 그리고 사망자와 가해자가 모두 흑인인 경우는 사건이 총 143건이 있었고 이 중에서 4건만이 사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사형 판결이 날 확률은 2.8%입니다. 사망자, 피해자의 인종을 구분하지 않고서 가해자, 피고에 따라서 사건의 개수를 정리를 해보면요. 가해자가 백인인 경우는 사건이 총 483건이 있었고 이 중 53건이 사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사형 판결이 날 확률은 11%였습니다. 자, 그리고 가해자가 흑인인 경우는 사건이 191건이 있었고 이 중에서 15건이 사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사형 판결이 날 확률은 7.9%였습니다. 자, 이렇게 다소 복잡해 보이는 사형 판결을 받은 건수를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흑인보다 백인이 사형 판결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이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얻은 자료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혹시나 성격이 급하신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가해자, 즉 피고가 백인인 경우
사형 판결을 받을 확률이 11%고 가해자, 피고가 흑인일 경우는 7.9%이기 때문에 백인인 경우가 가해자가 백인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사형 판결을 받았다. 가해자가 백인인 경우가 사형 판결을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과연 정확한 분석일까요? 다음의 경우를 같이 세분화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 즉 피해자의 인종이 백인인 경우만 따로 떼어놓고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가 백인인 경우 사형 판결을 받을 확률이 총 11.3%고요. 가해자가 흑인인 경우는 사형 판결을 받을 확률이 22.9%로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 사망자가 백인인 경우에 가해자가 흑인인 경우가 가해자가 백인인 경우보다 사형 판결을 받을 확률이 훨씬 더 크다, 2배 이상 크다고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사건의 개수를 살펴보면 어떨까요? 사망자가 백인인 경우는 가해자가, 즉 피고가 백인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백인인 경우가 467건이었고요. 피해자가 백인, 가해자가 흑인인 경우 사건은 48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망 판결을 받을 확률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 될까요? 다음의 경우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사망자가 흑인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얻은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땐 가해자가 백인인 경우는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흑인인 경우는 4명이 사형 판결을 받아서 가해자가 흑인인 경우 사형 판결을 받을 확률은 2.8%로 가해자가 백인인 경우보다 높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가해자가 흑인인 경우가 백인인 경우보다 사형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수를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자, 사건의 개수를 놓고 봤을 때 사망자가 흑인인 경우, 가해자가 백인인 경우는 16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망자가 흑인인 경우, 가해자 역시도 흑인인 경우는 143건으로 월등히 많았고요. 사형 판결을 받을 확률 역시도 2.8%로 높았습니다. 자, 그럼 이 결과를 종합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태껏 봤듯이 사망자의 인종을 백인과 흑인으로 구분을 했을 경우는 가해자가 흑인인 경우가 사형 판결을 받을 확률이 모두 다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의 인종을 구분하지 않고 자료를 해석을 해본다면 가해자가 백인이냐 흑인이냐만 놓고 결과를 해석을 해본다면 가해자가 백인인 경우가 사형 판결을 받을 확률이 11%로 가해자가 흑인인 경우보다 사형 판결을 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반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어째서 이런 반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곰곰이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사망자가 백인인 경우와 흑인인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면요. 백인을 죽인 경우가 467건으로 흑인이 백인을 죽인 사건보다 월등히 많았고요. 하지만 백인이 백인을 죽였을 때는 사형 판결을 받을 확률이
절반보다 더 낮았습니다. 자, 그리고 백인이 흑인을 죽인 사건은 흑인이 흑인을 죽인 사건보다 훨씬 적었고요. 하지만 백인이 흑인을 죽였을 때 사형 판결을 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0%였고요. 흑인이 흑인을 죽였을 때 사형 판결을 받을 확률은 낮았지만 0%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망자와 피해를 입은 피의자 인종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만약에 사망자,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종을 구분하지 않고서 총 개수만 가지고서 사형 판결의 개수만 가지고서 결론을 내린다면 이러한 연관성을 담아낼 수가 없겠죠. 그렇게 내린 결론은 무언가 부족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보았듯이 작은 자료들을 보다 큰 하나의 자료들로 합쳐 놓으면은 작은 자료들에서 나온 결과를 뒤집는 듯한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국의 통계학자 에드워드 심슨의 이름을 따서 처음 제기한 사람이죠. 이것을 심슨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심슨의 역설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평균을 낸 자료를 해석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평균을 낸 자료에서는 세부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지 않고서는 어떤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건데요. 아래 나와 있는 관련 동영상도 같이 참고를 해보면서 그리고 학습지를 풀어보면서 내용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